어르신 설인데 따뜻한 국물 드시고 기운 내세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설날 점심. 육개장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녹여주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낡은 한복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할아버지의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할머니는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가게 안에서 지켜보던 점주 박 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절 대목에 저런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 망치면 어떡해. 하지만 스물셋 주방 보조 정하은은 점주의 시선을 피해 노부부를 가게 안 가장 따뜻한 자리로 조용히 모셨어요. 그리고 따끈한 육개장 2그릇과 수육 1접시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하은이 건넨 음식을 받아든 노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하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한 끼의 따뜻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도 오늘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설날 아침 5시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은은 낡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어요. 지하철역까지는 15분.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들어 있었죠. 오늘 하루 식사였습니다. 집에는 할머니가 홀로 계실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시려 혼자 움직이기도 힘드신 할머니. 설날 아침상도 차려드리지 못하고 나온 게 마음에 걸렸지만 명절 특근 수당이 절실했습니다. 진 육개장 서대문점. 전국에 체인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어요. 하은은 이곳에서 주방 보조로 일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받는 월급은 250만 원이었죠. 하은아, 오늘도 왔어? 주방장 김명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주방장은 늘 하은을 안쓰러워했어요. 네, 주방장님, 명절 특근 자원했어요. 그래도 설날인데 할머니는 괜찮으시고?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면서 할머니는 부엌에서 힘겹게 물을 끓이고 계셨어요. 시린 무릎을 움켜잡으며 하은아, 괜찮아. 할머니 혼자 잘 있을 테니까 너는 일 열심히 하고 와.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네, 저녁에 일찍 들어가서 같이 식사할 거예요. 할머니 연골 주사는 맞으셨어? 이번 달엔 아직이요. 돈 좀 더 모아서요. 하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이 열렸어요. 설날에도 문을 연 건 박점주의 결정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박점주는 가맹점을 운영한 지 3년째였어요. 그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야, 정하은. 주방 안으로 박점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네, 점주님. 하은이 급하게 주방에서 나왔어요. 오늘 설날 연휴라 손님이 많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이거. 박점주가 냉장고에서 고기팩을 꺼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한 하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점주님, 이거 유통기한이. 뭐? 하루 이틀 지난 거 가지고 뭘 그래? 끓이면 다 똑같아. 버리면 손해잖아. 하지만 손님들이 드실 음식인데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점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설날에 감사하다고 일하겠다는 애가 말이 많네. 시키는 대로나 해. 주방으로 돌아온 하은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이었지만 고향에 가지 못한 사람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어요.
홀은 금세 손님들로 붐볐죠.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하은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70대쯤 되어 보였고 할머니도 비슷한 연세였어요. 두 분 모두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죠. 한복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할머니는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서 혼자 계실 할머니가 떠올랐거든요. 지금쯤 할머니도 혼자 시린 무릎을 붙잡고 계실 텐데. 아이고 저런. 주방장이 혀를 찼어요. 바로 그때 박점주가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박점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설날 대목에 저런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떡해. 손님들 발길 끊긴다고. 점주님. 야, 정하은. 나가서 저 사람들 좀 비켜달라고 해. 하은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하은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어요. 밖에서는 노부부가 여전히 서로의 손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어요. 저분들도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실 텐데. 하은의 머릿속에 집에 계신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시린 무릎을 붙잡으며 괜찮아라고 하시던 할머니. 설날인데 혼자 계실 할머니. 점주님.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뭐? 제 점심값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저 어르신들 안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박점주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맘대로 해. 대신 내가 알 바 아니야. 혹시라도 뭐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점주의 시선을 피해 밖으로 나갔어요. 어르신.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부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여기는 너무 추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지만 하은은 이미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하은은 노부부를 가게 안 가장 따뜻한 자리로 모셨어요. 히터 바로 옆 구석 자리였죠. 다른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은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점주는 뭐래? 제가 돈을 지불하기로 했어요. 너 점심은? 오늘은 괜찮아요. 집에 가서 할머니랑 먹을 거예요. 하은은 가장 푸짐하게 육개장을 담았습니다. 고기도 넉넉히 넣었어요. 그리고 수육 한 접시를 곁들였죠. 따끈한 육개장 2그릇과 수육을 들고 노부부 앞에 놓았습니다. 어르신, 설인데 따뜻한 국물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노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숟가락을 집었어요. 첫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죠. 여보,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에서 지켜보던 하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아직 몰랐어요. 이 노부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따뜻한 한 끼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카운터 뒤에서 박점주는 못마땅한 얼굴로 노부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육개장 한 술을 떠넘긴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천천히 고기를 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죠. 하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실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지금쯤 할머니도 식사를 하셨을까? 아니면 시린 무릎 때문에 그냥 누워 계실까? 아가씨, 할아버지가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이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네, 어르신. 정말 고맙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아니에요. 설날인데 따뜻하게 드셔야죠. 할머니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느껴졌죠. 아가씨 같이 착한 사람은 꼭 복받을 거야. 그 말에 하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카운터 뒤에서는 박점주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신경 쓰지 않았죠. 육개장을 다 드신 노부부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어요. 많이 추우셨죠? 여기 계시면서 몸 좀 녹이시고 천천히 가세요. 하은이 물컵을 다시 채워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 말이야. 아들을 찾아서. 아드님을요? 그래, 작년부터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석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거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설날이라도 같이 보내려고 아들이 준 주소로 찾아갔는데 거기는 아무도 모르더라고.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산 적이 없대요. 하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아드님이 사업이 잘못됐나 봐. 창피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못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들만 무사하면 돼. 근데 문제는요? 역에서 기다리는데 소매치기를 당했어. 가지고 온 돈이랑 핸드폰까지 다.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경찰서도 가봤는데 찾기 힘들대. 그래서 기차표도 못 사고 이틀째 역 근처를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네. 신고는 하셨어요? 했지. 근데 당장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계신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시린 무릎을 붙잡고 괜찮아. 조금만 더 참을게라고 하시던 할머니. 하지만 하은은 눈앞의 노부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하은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제가 할머니 병원비로 모았던 건데요. 어르신들이 더 급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이게 무슨...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가씨.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 아가씨 할머니가 아프시다면서. 괜찮아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있으니까요. 다음 달에 다시 모으면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 당장 오늘 밤 갈 곳이 없으시잖아요. 하은이 봉투를 할아버지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이걸로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고 고향 가는 기차표도 끊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다 있나?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정하은이요. 정하은 아가씨. 할아버지가 하은의 이름표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이 새기듯 여러 번 읽었죠.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노부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은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돌렸죠. 노부부가 가게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점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하은. 박점주가 하은을 불렀어요. 네, 점주님. 방금 뭘 준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봉투를 주던데?
박점주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어요. 설마 내 돈 준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내 돈? 박점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월급 받으면 할머니 병원비로 다 쓴다며?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흥, 알았어. 근데 말이야. 박점주가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여긴 장사하는 곳이야. 공짜로 음식 주고 돈까지 주고. 네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날이니까 넘어간다.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둬. 알았어? 네, 점주님.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장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하은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네, 주방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은 어떻게 하죠? 다음 달까지 또 참으시라고 해야 할까요? 하은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창밖으로는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조심조심 걸었죠. 하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한 거야, 정하은. 하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카운터 뒤에서 박점주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하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진 육개장 본사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저녁 9시 하은은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긴 하루가 끝났어요.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하은은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텅 빈 주머니였어요. 아침에 넣었던 봉투는 이제 없었죠.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하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만 원, 석 달 동안 점심을 굶으며 모은 돈이었어요. 할머니의 연골 주사 비용이었죠. 이번 달에는 꼭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추위에 떨며 서로의 손을 녹여주던 모습, 소매치기를 당해갈 곳 없던 그분들. 만약 하은이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셨을까요?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하은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어요. 낡은 빌라 2층, 하은과 할머니가 사는 작은 집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 하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작은 밥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하은을 기다리고 계신 거였죠. 할머니, 제가 늦게 오면 기다리지 마시고 드시라고 했잖아요. 괜찮아. 우리 손녀랑 같이 먹어야 밥맛이 나지. 할머니는 시린 무릎을 붙잡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오시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어요. 제가 할게요. 하은이 급하게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고생했지? 할머니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은은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국그릇에 밥을 말아주셨어요. 김치와 된장찌개.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하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죠. 오늘 손님 많았어? 네, 설날이라 바빴어요. 그래도 우리 손녀가 명절 수당 받으니까 다행이지.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의 말에 하은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하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저 이번 달 병원은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이번 달에 급한데 쓸 일이 좀 있어서요. 하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눈을 볼 수가 없었죠. 하은아.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아무 일도 없어요. 손녀 키운 지가 몇 년인데 할머니가 모를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할머니, 저 오늘 가게에서요. 하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시던 노부부, 소매치기를 당하신 사연, 그리고 30만 원을 드린 일까지.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병원비를 모았는데.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은아. 네, 할머니. 잘했어.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정말 잘했어. 우리 손녀.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이 무릎 몇 달 더 참으면 돼. 근데 그 어르신들은 당장 오늘 밤 갈 곳이 없었잖아. 하지만 할머니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어. 이 낡은 집도 월세고 돈도 없지.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착한 마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 근데 그럴수록 더 따뜻해야 해.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야. 할머니, 너는 그걸 알아. 그래서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우리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마음을 가졌어. 하은은 할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하은아.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에 계란 프라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이었죠. 할머니, 일어나세요. 어머, 벌써 일어났니? 오늘은 제가 할머니 아침 차려드릴게요. 할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하은이 차려준 밥상을 보시더니 흐뭇하게 웃으셨죠. 잘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출근 준비를 하는 하은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은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하은아. 네. 너 절대 변하지 마. 지금처럼만 살아. 알았지? 네, 할머니.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가게에 도착한 하은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장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 하은아, 왔어? 네, 주방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주방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은아, 오늘 조심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점주가 아침부터 계속 내 이야기를 하던데 표정이 좋지 않아. 하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하은. 박점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하은이 주방 밖으로 나갔어요. 박점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네, 점주님. 너 나 따라와. 박점주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다리로 뒤를 따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점주가 책상에 앉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하은을 쳐다봤어요. 앉아. 네. 하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점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하은, 너 오늘부로 짐 싸. 뭐라고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점주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박점주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못 들었어? 짐 싸라고 오늘부로 해고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하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점주님, 제가 무슨 잘못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잘못?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박점주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소리가 좁은 사무실 안에 울렸어요. 하은의 어깨가 움찔했죠. 설날에 공짜로 음식 대접하고 내 허락도 없이 손님한테 돈까지 주고 이게 잘못이 아니야? 박점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제 돈으로 한 건데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박점주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서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돈 벌려고 장사하는 곳이야.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박점주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하은에게 보여줬죠. 어제 본사에 전화했어. 내가 유통기한 지난 고기 쓰는 거 거부했다고 신고하려고.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랬더니 말이야. 박점주가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쿵 하고 울렸죠. 본사 쪽에서 오히려 나한테 경고를 하더라고. 유통기한 내에 식재료만 쓰래. 참 웃기지 않아? 박점주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본사에 찍히게 만든 거잖아. 점주님, 저는 그런 적이... 조용해. 박점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 지시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는 애. 그것도 모자라서 노인네들한테 공짜로 밥 주고 돈까지 줘? 다른 직원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박점주가 하은을 노려봤어요. 아, 우리도 점주 말 안 들어도 되는구나. 우리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겠어? 저는 그냥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줄 아나? 여긴 내 가게가 아니야. 내 가게라고. 박점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키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대답이나 하고 내 권위에 도전하는 애. 그래서 결심했어. 너 같은 애는 우리 가게에 필요 없어. 점주님, 제발. 하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죠. 저 이 일 정말 필요해요. 할머니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박점주는 냉정했습니다. 하은의 눈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점주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했어. 너 같은 애 하나 때문에 내가 본사에 더 찍힐 순 없거든. 박점주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사무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까지만 일하고 짐 싸. 월급은 통장으로 넣어줄게. 나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죠. 하은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복도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벽을 짚으며 겨우 걸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방문을 열었어요. 주방장이 채소를 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하은아, 무슨 일이야? 주방장이 칼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주방장님, 저 잘렸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만큼 작았어요. 뭐? 주방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점주가 미쳤나?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주방장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 그 일 때문에요. 노인분들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돈을 준 거. 에이,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주방장이 화를 내며 주먹을 쥐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싱크대로 갔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죠. 마지막 하루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죠. 설거지를 하는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죠.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물컵을 들다가 놓칠 뻔하기도 했죠.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았어요. 할머니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하죠? 연골 주사는 또 언제 맞춰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어서 또 한 대, 또 한 대. 고급 차량들이 가게 앞 주차장을 가득 채웠어요. 다른 직원이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저거? 홀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평범한 육개장 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6명, 7명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죠. 비서실 직원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가게 입구를 향해 일렬로 섰어요. 마지막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설날에 육개장을 대접했던 그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셨고 할머니는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계셨죠. 며칠 전 낡은 한복을 입고 추위에 떨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서들이 노부부 앞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함께 걸어왔어요. 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어요. 노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뒤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홀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점주가 카운터 뒤에서 황급히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박점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카운터를, 테이블을, 그리고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시선이 하은에게 닿았습니다. 저기 있네. 할아버지가 하은을 가리켰어요. 하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물기가 뚝뚝 떨어졌죠.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하은에게 다가왔어요. 우아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며칠 전 추위에 떨며 걷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아가씨,
정하은 씨 맞죠? 할머니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네, 네, 저 어르신 그런데. 하은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찾느라 고생 좀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날에 이름표만 보고 기억했는데 전화번호를 못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 부탁해서 직원 명단을 다 뒤졌어요. 뒤에 서 있던 정장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실례하겠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꺼내 명함 한 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박점주에게 공손하게 건넸죠. 박점주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진 육개장 본사 기획실장 이동욱입니다. 이동욱 실장의 말에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본사요? 박점주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어요. 네. 이동욱 실장이 노부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진 육개장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신 한진호 회장님과 사모님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눈이 커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죠. 주방에서 지켜보던 주방장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점주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죠. 회장님? 간신히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한진호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대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네. 그럼 설날에 오셨던 박점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맞아. 우리가 그때 암행을 나온 거지.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맹점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기업의 정신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박점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카운터를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한 회장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얼룩진 벽,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홀. 그런데 말이야. 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점주, 자네 여기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쓴다면서? 그게. 박점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이동욱 실장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정갈하게 정리된 보고서였죠. 본사에서 조사해보니 가맹점 운영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기록이 있더군요. 박점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고요. 변명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오해? 한 회장이 한 걸음 박점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설날에 정하은 아가씨한테 노인네들 쫓아내라고 한 것도 오해인가? 박점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들었어. 명절 대목에 꾀죄죄한 노인네들이 와서 물 흐린다고 했지? 한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점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한 회장이 이동욱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약서 가져왔나? 네, 회장님. 이동욱 실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박점주. 한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늘부로 가맹점 계약 해지하겠네. 홀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서로 수군거렸죠. 우리 진 육개장은 자네 같은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어. 회장님, 제발.
박점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결정됐네. 한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전 추위에 떨던 그 할아버지의 미소였죠. 정하은 씨. 하은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주방에서 지켜보던 주방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홀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박수가 점점 커졌죠.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한진호 회장이 하은에게 손짓했어요. 따라오라는 뜻이었죠. 하은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한 회장과 사모님 그리고 이동욱 실장이 구석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자리였어요. 창가 햇살이 따스하게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죠. 앉으시게. 한 회장이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하은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죠. 사모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많이 놀랐죠? 사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0대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또렷했어요. 우리가 자네를 찾느라 며칠이 걸렸네.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날에 이름표만 봤거든. 정하은,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지. 한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반짝이고 있었죠. 본사에 부탁해서 전국 가맹점 직원 명단을 다 뒤졌어. 200개가 넘는 가맹점의 직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네. 사모님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서대문점에서 정하은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회장이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돌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가게 안에서는 손님들의 작은 대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자네가 준 그 육개장 말이야. 한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마음이. 저는 그냥.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겠지. 근데 말이야, 요즘 세상에 그게 당연하지 않아. 한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30년은 된 듯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야. 사진 속에는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젊은 한 회장이 국자를 들고 웃고 있었죠. 그때 나도 가난했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지. 한 회장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배고픈 사람들이 오면 국 한 그릇씩 나눠줬어. 돈 없어도 괜찮다고 먹고 가라고. 그러셨구나. 그게 소문이 났어. 맛도 맛이지만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지. 한 회장이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처럼요. 30년이 지나서 전국에 2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겼어. 근데 말이야.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돈만 생각하고 손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선 거예요. 가맹점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려고. 낡은 옷을 입고 일부러 가난하게 보이면서 전국에 있는 가게를 다녔지. 한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대부분은 우리를 쫓아냈어. 돈도 안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망친다고. 하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근데 자네는 달랐어. 한 회장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점주가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자기 돈으로 대접하겠다고 했지. 그것도 모자라서 모아둔 돈까지 우리한테 쥐어줬고. 아가씨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아,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구나. 한 회장이 이동욱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네, 회장님. 이동욱 실장이 가방에서 흰색 봉투를 꺼냈어요. 깔끔하게 봉인되어 있었죠. 한 회장이 그 봉투를 하은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하은 앞에 멈췄어요. 이게 뭐예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열어보게.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천천히 봉인을 뜯었죠. 안에는 수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순간 하은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죠. 500만 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날에 우리한테 베풀어준 마음에 대한 보답이야. 한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은이 황급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 회장이 봉투를 다시 하은 쪽으로 밀었습니다. 밖에. 하지만 할머니 병원비로 쓰게. 그 말에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봤네. 할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시다며?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할머니 무릎을 고쳐드려야지. 사모님이 하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은 씨가. 하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회장과 사모님은 조용히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려줬죠. 한참이 지나서 하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기 서대문점은 오늘부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네.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본사 직영점으로 새로 열 거야. 제대로 된 육개장집을 보여줄 거네. 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를 그 직영점 점장으로 임명하고 싶네. 하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요? 그래. 주방 보조였던 제가 점장이라니. 하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네는 자격이 있어. 한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정한 식의 정신을 가졌으니까. 하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사모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수술부터 해요. 그리고 우리 본사에서 3개월 교육받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돼요. 하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날아갈 듯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뛰어올라 현관문을 열었죠. 할머니. 거실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하은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녀를 안았어요. 할머니, 하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날 밤 하은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회장님이 오신 일, 박점주가 쫓겨난 일, 500만 원, 그리고 점장 제안까지. 할머니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 이제 무릎 수술할 수 있어요. 하은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할머니가 너 때문에 산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일주일 후, 하은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한 회장이 소개해 준 곳은 서울 강남의 유명한 정형외과였어요. 고층 빌딩 안에 있는 깨끗한 병원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할머니가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좋은 병원이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한쪽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하은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수술 받으시면 완전히 나으실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 덕분에. 8층 정형외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의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엑스레이 사진이었죠. 어르신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면을 돌려 할머니께 보여줬어요. 엑스레이 사진에는 무릎뼈가 선명하게 보였죠.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랫동안 아프셨죠? 네, 몇 년 됐어요. 할머니가 무릎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수술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활치료 잘 받으시면 계단도 오르내리실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편하실 겁니다. 할머니와 하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술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2주 동안 하은은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어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고 저녁에는 몸에 좋은 반찬을 만들었죠. 병원 검사도 함께 다녔습니다. 피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수술 전 필요한 검사들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안 주무세요? 응, 좀 긴장이 되네.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하은이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어릴 적처럼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할머니를 수술복으로 갈아입히는 걸 도왔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은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할머니. 하은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사히 끝날 거예요. 알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수술실 문 앞까지 침대가 이동했습니다. 이중 자동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죠. 할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이따 봬요. 그래, 우리 손녀, 여기서 기다려. 침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죠. 제발 할머니 무사하시게 해주세요. 수술은 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은은 그 시간 내내 기도했어요. 복도를 서성이고 다시 앉고 또 일어나고 시계를 보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1시간이 더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회복실에 계시다가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1시간 후쯤 뵐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시간 후 병실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숨소리는 편안했죠. 하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하은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렸지만 하은을 알아봤죠. 하은아. 네,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기간이 시작됐어요. 하은은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의 세수도 도와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재활 운동도 함께 했어요. 처음엔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3일째 되는 날 물리치료사가 왔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침대 옆에 보행기를 가져다 놓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은이 한쪽을 부축했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보행기를 잡고 혼자 걸으셨어요.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이었죠. 아프지 않아요? 하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안 아파, 정말 안 아파.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 현관까지 혼자 걸어서 나오셨죠. 하은아, 봐. 할머니 혼자 걸어. 네,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미소 짓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진 육개장 본사 교육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본사 사무실이 있었고 지하에 교육장이 있었죠. 교육생은 모두 10명이었어요. 새로 임명된 점장들이었습니다. 육개장의 핵심은 국물입니다. 강사가 거대한 냄비 앞에 서서 설명했어요. 사골을 최소 12시간 이상 끓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한 맛이 나죠. 하은은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강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양지머리는 이렇게 손질합니다. 강사가 칼을 들어 고기를 썰기 시작했어요. 결을 따라서 천천히. 하은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오후에는 직접 실습을 했어요. 하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커다란 냄비 앞에서 국자를 들었어요. 자, 이제 간을 맞춰보세요. 강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은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조금 싱거웠죠.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어요. 이번엔 적당했습니다. 좋아요, 잘하시네요. 강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교육은 3개월 과정이었어요. 육개장 조리법, 위생관리, 직원관리, 회계까지 배울 게 산더미였죠. 하지만 하은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뭘 배웠어? 육개장 국물 끓이는 법이요. 할머니, 정말 어려워요. 하은이 신나서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교육 3개월째 한 회장이 교육장을 방문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나? 네, 회장님. 교육생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한 회장이 교육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하은의 자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하은 씨. 네, 회장님. 하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교육 어때? 재미있어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다음 주면 교육이 끝나지? 네, 회장님. 준비됐나? 한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좋아. 한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대문 직영점 다음 달 1일에 오픈한다네. 자네가 점장이야. 하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교육생들이 단상에 올라가 한 명씩 수료증을 받았어요. 정하은. 하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한 회장이 직접 수료증을 건넸죠.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할머니가 상을 가득 차려놓으셨어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점장님 졸업 축하한다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테이블에는 잡채, 전, 갈비찜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준비하신 거였어요. 할머니 무릎은 괜찮으세요? 괜찮지. 이제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참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손녀 덕분에 무릎도 나았고 손녀가 점장도 되고 꿈만 같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말이야.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네. 점장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머니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을 거야. 근데 잊지 마. 뭐려, 할머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주방 보조였던 자신, 그런 자신이 이제 점장이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그래, 그거 하나면 돼. 하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4월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서대문 거리에는 새로 단장한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 육개장 서대문 직영점이라는 깔끔한 글씨가 선명했죠. 유리문 안쪽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오픈 시간 전이었지만 가게 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사골 국물이 끓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양지머리가 보글보글 익어가고 있었죠. 하은이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입안에서 깊은 맛이 퍼졌어요. 12시간 넘게 끓인 사골의 진한 풍미였죠. 주방장 김명자가 하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방장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은은 이제 24살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의젓했죠.
홀에서는 젊은 여직원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하나하나 정성껏 놓고 반찬 그릇도 정갈하게 배치했어요. 하은이 가르쳐준 대로였죠. 하은은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으로는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조명이 켜진 홀은 포근했습니다. 편안한 좌석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벽에는 한 회장이 직접 써주신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계 정신이라는 붓글씨. 하은은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1년 전 박점주가 운영하던 그 지저분한 가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50분, 10분 후면 오픈 시간이었죠. 하은이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주방장은 재료를 확인했고 홀 직원은 테이블을 다시 한번 둘러봤죠. 오늘도 화이팅! 하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시 정각 하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밖에서는 이미 손님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님들도 익숙한 얼굴에 반갑게 미소 지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 구석 자리, 각자 좋아하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은이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전달했죠. 주방장이 능숙하게 국자를 들고 육개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테이블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육개장이 놓였습니다. 손님들은 첫 술을 뜨는 순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 중년 남자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점심시간이 한창이던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따르릉 종소리가 울렸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았어요. 남자는 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 안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그리고 구석 자리로 향했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은이 물컵을 들고 다가갔어요. 남자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이 트고 거칠었어요. 육체 노동을 한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메뉴판을 봤어요. 가격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어요.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때, 한 끼 한 끼가 절박했던 그 시절이요. 남자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주문하기가 망설여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장이 고기를 썰고 있었어요. 하은이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주방장이 고개를 들어 홀을 봤습니다. 구석 자리에 남자가 보였어요. 주방장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였어요. 하은은 가장 푸짐하게 육개장을 담았습니다. 고기도 평소보다 더 넣었어요. 밥도 큰 그릇에 담았죠. 수육도 한 접시 곁들였습니다.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음식을 내려놓는 순간 남자가 놀란 얼굴로 올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서비스예요.
하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편하게 울 수 있도록요. 남자는 한참 동안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면서요. 마지막 한 알의 밥알까지 깨끗이 먹었어요. 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시간이었죠. 일어나려는데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남자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남자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사래를 쳤어요. 받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하은은 남자의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힘든 시기는 지나갈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그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은은 유리문 너머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남자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주방장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말없이 토닥여줬죠. 하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질 때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게 안으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따뜻한 주황빛이었죠. 하은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한 테이블들을 정성껏 닦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따르릉.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한진호 회장과 사모님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하은이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회장님과 사모님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격식을 차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동네 산책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 같았죠. 한 회장이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홀, 정갈한 테이블, 따뜻한 조명,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정신 액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직접 써준 글씨였죠.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잘하고 있네. 한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사모님이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가마솥이 보였어요. 주방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한 회장이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석양빛이 가장 예쁘게 드는 곳이었죠. 육개장 2그릇. 한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주방장에게 회장님이 오셨다고 알렸죠. 주방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하게 앞치마를 고쳐 입었어요. 두 사람은 최고로 정성을 다해 육개장을 만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번 더 거르고 고기는 가장 부드러운 부위를 골랐어요. 파도 신선한 것으로 썰었죠. 잠시 후 따끈한 육개장 2그릇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진한 사골향이 코를 찔렀죠. 한 회장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입안에서 맛을 음미했죠. 한참이 지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깊은 만족감이 번졌어요. 이거야. 한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처음 만들던 그 맛. 한 회장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모님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죠. 하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회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손님들이 있었어요.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하고 있었죠. 한 회장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을, 직원들의 움직임을, 가게의 분위기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리고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한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육개장을 다 드신 거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일어나셨죠. 잘하고 있네. 한 회장이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돼. 하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회장 부부가 나가려는데 하은이 불렀습니다. 회장님, 두 분이 돌아봤어요. 하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한 회장이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의 집은 가게에서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하지만 계단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하은이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손님 모시고 왔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혼자 걸으셨죠?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반가워하셨어요. 사모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무릎 정말 좋아지셨네요. 사모님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몇 걸음 걸어 보이셨어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셨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소파가 있었고 한쪽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가 준비해 두신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네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고소한 보리 향이 입안에 퍼졌죠.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하은도 할머니를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죠.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물려줄 재산은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단 하나만은 물려줬죠. 한 회장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사람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이 천천히요.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하늘 안을 흔들렸죠.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네. 한 회장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하은이 배웅을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모님이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하은 씨, 지금처럼만 하게. 한 회장이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두 분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하은과 할머니는 계단 위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 회장 부부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과 할머니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커튼이 하늘하늘 흔들렸죠. 밤이었지만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너무 행복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은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1년 전 설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벤치에 앉아 계시던 노부부. 그분들께 육개장을 대접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할머니, 제가 그날 잘한 거죠?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와.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쉬운 길과 옳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편해. 근데 나중에 후회가 남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옳은 길은 힘들어. 근데 나중에 자랑스러워. 하은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넌 옳은 길을 택했어.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하은은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하은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사골 국물이 끓고 있었죠. 12시간 넘게 정성껏 끓인 국물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육개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제각각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은은 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하는 손님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김이 피어오르는 주방.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1년 전 추운 겨울날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은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시계 정신. 한 회장님이 써주신 글씨였어요. 하은은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을 채워주는 거지.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야지. 하은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손님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요. 차가운 겨울밤, 새벽 지하철역 벤치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한 가족을 살렸고, 진정한 식의 정신을 되살렸습니다. 세상은 때론 차갑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서대문 거리 한 귀퉁이에서 따뜻한 육개장 국물이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